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여명투표 발언 논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. 엄마,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? 그러는 거예요.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, 투표권을. 보통 사람들이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,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.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. 민주화와 산업화를 일군 세대에 대한 뿌리 깊은 경시풍조가 발현된 것입니다.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. 과연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?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. 국민의힘에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.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교수대쇼 이런 분들 맨 처음에 유학 갈 때 비행기 타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.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라고. 정신 차려. 진정성을 갖고. 계속되는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 논란 어떻게들 보셨습니까?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더군다나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또 여기에 또 동조를 해요. 나중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 왜 아이들의 미래를 갖다 결정을 하냐. 그런 얘기는 일각에서는 많이 합니다. 이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현 세대가 왜 이렇게 다 쓰고 가냐. 미래 세대는 뭘 쓰느냐. 좀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건 학문적으로 논의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얘기에 가장 반대되는 정책을 내는 쪽이 어디냐. 바로 민주당이에요.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복지, 뭐 보편복지에도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거 보편복지를 하자든지 무슨 각종 무상 시리즈니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사실 미래 세대가 쓸 재원들을 지금 대부분 쓰자라는 얘기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그렇게 정반대되는 정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. 복지는 기본적으로 보편이 맞아요. 맞아요. 전 세계적인 거고 그렇게 재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세대 간 약속인 거고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런 논의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사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삶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투표한다. 너희들은 뭐냐. 너희들이 과소 대표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. 더 열심히 투표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이에요. 이거 차등선거 얘기하거든요. 그거잖아요. 아니 한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이 있고 저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한 표를 해? 맞아. 그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야. 이런 수준의 발언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분이 뭐냐면 기본 교양이 좀 참 부족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뭐 저는 놀랍지 않다. 안 놀랍다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김은경 위원장이 들고 나서 뭐 한 얘기 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죠. 뭐 돈봉투는 검찰이 만든 것이다.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. 또 초선 의원들은 뭐 코로나 시대에 학습 지진아들 같다.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.
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소위 민주당의 DNA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동안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발언에서부터 해서 소위 노인 비하 발언, 네.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은 투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50이 되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라든지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좀 없는 거죠.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DNA가 또 한 번 발현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. 사실 저는 좀 놀라운 게 그런 거였습니다. 젊은 세대들이 여전히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나? 하는 생각을 했죠. 왜냐하면 지금 20대, 30대가 결코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아닙니다. 근데 마치 젊은 세대들만 투표하고 노인 세대가 투표 안 하면 우리가 쉽게 잘 될 거야.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표심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무엇보다도 1인 1표 보통선거는 인류가 성취한 가장 큰 성취물 중에 하나다.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싶은 게 이 여의도라는 곳이 늘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 곳이에요. 오해할 준비. 그렇죠. 이해할 준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. 너 약간만 말 실수해라. 꼬투딱 라고 하면은 잡고. 예. 그러니까 저는 뭐 이분을 선회해서 그런 뭐 좋은 의미였겠죠. 처음 시작은.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발언들은 저는 약간 더 놀라웠어요. 예를 들면요? 사과할 일 아니다. 갈라치기식 정치적 공격이다.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고 윤석열 치하에서 뭐 임기를 더 하는 게 수치스러웠다. 대통령장 뜬금없는 이야기를 빼버리더라고요. 했단 말이에요. 예. 아, 여의도에 적응하고 계시는구나.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 사과할 일 아니다. 이건 너의 갈라치기다. 그리고 뜬금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예. 여의도식 문법인데 나쁜 쪽으로 적응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정치적 훈련이 된 분은 아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?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의 이제 권위와 권력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. 어디서 나와요? 주류하고 비주류가 다 이분을 지원해주면 제일 좋아요. 네. 그게 안 되면은 주류라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김은경이라는 분이 어떻게 선택됐냐 하면은 주류하고 비주류가 서로 크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의된 인물인 것 같아요. 그럴 그 수도 앞에 있나요? 이제 이혜경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, 주류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뭐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못 버티니까 네. 주류 입장에서는 뭐 비주류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된 거고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. 그다음 개인적으로 보자면 과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류도 껄끄럽고 비주류도 껄끄러운데 워낙 정치적 권위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? 예컨대 그 코로나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으면 뭐 할만하네. 그 김정인 위원장이 뭐 나 틀린 말 했어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. 옳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은 전 금감원 부원장이고 민주당 혁신위원이시고 뭐 외국어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뭐 그런 이제 분이구나라고 아는 거지 이 사람 얼굴을 알거나 이 캐릭터가 다가와 있는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. 애초부터 역할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혁신은 우리가 알잖아요. 뭘 혁신해야 되는지. 근데 그 혁신을 하러 들어온 분은 아니거든요. 이재명이 임명한 거고 이재명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건 없어요. 네. 알잖아요. 민주당의 문제가 뭔지. 딱 두 가지거든.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도덕성 문제, 내로남불하는 거. 두 번째는 뭔가 강성 개딸들, 민주주의, 당내 민주주의 문제. 이 문제거든요.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? 이재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핵심은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문제를 없애려면 이재명 대표를 사퇴시키는 것이 그게 혁신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재명 체제 하에서 혁신을 하려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게 뻔한 거라는 겁니다.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예정된 거고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검증조사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실수 같은 게 나와서 짜증만 나게 하는 거고 서로 다 그냥 유야무야 끝날 겁니다. 네. 서로가 생겼으니 좀 빨리 해체하는 게 그러니까 사퇴하고 뭐 어차피 비대위로 가야지 총선 이제 앞두고 그 뭐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속에서 혁신이 만들어 봐야 지도부의 그 눈치 보는 혁신이가 그게 무슨 놈의 혁신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.
일단 혁신이 해체하는 게 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내려놓는 게 그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 아니겠어요?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위의 제일 문제점은 차라리 큰 논쟁이 벌어지지도 못한다는 점이에요. 딱 쪼개져가지고 아 이거 너무 진보적인 거 아니야? 보수 쪽에서 반발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우리는 민주당은 좀 진보적인데 너무 보수적인 걸 갖고 온 거 아니야라고 해서 반발하는 그게 아니라 한번 던지고 좀 뭐가 이제 어중간하고 뭘 받자고 하면은 주류가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풀체포 특권 했을 때 31명이 서명운동하면 힘을 실어줬어요. 근데 조응천, 이상민 이런 분들이잖아요.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갑자기 이제 기명 투표로 하자라고 하니까 또 주류 되고. 쪽에서 또 좋아하고 뭐 갈피가 안 잡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김은경 문제인 혁신위원장이 지금 마음이 제일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건 민주당 또 지도부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명확한 롤을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. 명확하지 않다. 네. 네. 뭐 좋은 거, 잘하는 거 그거는 롤이 아니거든요.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